아유, 님들 안녕하세요. 내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한참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이폰을 샀는데 사실 이게 무겁고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이폰이 물론 유명한데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라서 내 거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긴 샀는데 저기 다른 전화들 좋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비싸고 몇 배가 비싸죠, 다른 폰에 비해서. 그래서 쓰고 있는데 저기 하여튼 내가 지금 여기는 저기 수도원 정원이에요. 지금 이제 다 더우니까, 밖이 더우니까 여기서 좀 내가 여기서 산책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좀 걷기가 그러네요. 물도 뜨거운 물 갖고 와가지고 보리차 끓여가지고 보리차에다가 오늘 아침에 저기 보리차 2번씩 끓이고, 왜냐면 그게 구수한 맛이 우러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내가 식당에서 들었어요. 여기 보리차가 아니라 옥수수차. 왜 이렇게 여기는 구수하고 집에서 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랬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거를 항상 이렇게 끓은 다음에 미지근한 불에다가 한참 이렇게 둬야 된대요. 그러면 그 향이, 옥수수 그 볶은 고소한 향이 다 나온대요, 물로. 그래서 구수한 것 같아요. 식당에서 마시는 게 보리차도 같고. 근데 나는 전기 주전자에다가 물 넣고 보리차는 잘 안 먹고 지금 이제 옥수수차 그거를 이제 볶은 거 그거를 조금 넣고 이제 끓이는데, 그러니까 빨리 끓죠. 주전자가 아주 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끓으면은 이제 저절로 꺼져요, 그게. 그러면은 그분 말을 듣고 내가 이제는 2번씩 끓여요. 가끔 가다가 또 식을만 하면 또 한 번 누르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면서 내가 그냥 이만하면 그냥 적당히 살게 되겠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어떻게 어떤 밥 먹을 땐가 누구랑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옥수차나 보리차를 뜨겁게 끓여갖고 나 마시는 거는 아는데 그거를 마화병에 넣어가지고, 아니 마화병 아니더라도 다른 유리구슬이나 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두면 시원한, 이 더운 날 시원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실 수 있고 마화병에 넣고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거기까지 왜 내가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일래. 왜 내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나 그랬어요. 거기다가 설탕을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죠. 나는 소다 같은 걸 이제 안 마신 지 오래됐어요. 펩시나 코카콜라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물을 마시고, 여기는 이제 또 생수도 파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입한 것도 있고, 아이슬란드에서 수입한 물도 있고, 또 저기 어디 피지인가 어디 볼카노 터진 데에서 나오는 물, 옛날에 터진 이제 그런 물도 사 먹어보고, 또 에비앙도 사 먹어보고 그랬는데 에비앙은 이제 안 사 먹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알칼리성으로 바꾼 그런 물을 사서 마시죠. 주로 집에서 이제 그게 없으면은 수돗물을 끓이세요. 큰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팔팔 끓으면은 뚜껑을 열어놓고 다 식을 때까지 그냥 두세요. 다 식으면은 그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이렇게, 한국에서는 꼬집어서 핀치 오브 솔트, 그걸 이제 꼬집어서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을 해서 난 맨 처음에 그런 거를 들으면서 소금을 꼬집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내가 생각하니까 그걸 미국 사람들이 이게 표현 방식을 이렇게 따가지고 직역을 해갖고 꼬집어서 그냥 한국말로 그냥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거라고 다 이렇게 한국에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직역을 해도. 그래서 그렇게 조금 소금을 조금 헬프 티스푼 그 정도, 조그만 티스푼 있죠. 이제 물을 많이 끓였을 때는 그거 하나를 넣으세요, 티스푼. 그리고 물을 저어요. 그리고 식힌 다음에 이제 병들이 빈 병이 많으면 냉장고에 넣고 거기다 붓고, 아니면 그냥 실내 온도에서, 요새는 에어컨을 다 쓰니까 실내 온도에서 두세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세요. 그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나는 이제 레몬 주스를 이렇게 짠 다음에 그 껍질도 내가 다 씻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껍질에 아직도 있는 그 향하고 또 거기 또 안에 있는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이 차 끓일 때
끝머리에 가서 그거를 다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걸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이 레몬도 물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요. 근데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일렉트롤라이트를 거기다가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 암살당한 존 F 케네디의 그러니까 조카가 되겠네요.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 같아요. 이분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한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금을 조금 넣고 이제 마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짜질 않아요. 약간 넣으면은. 그래서 나는 자연 음식에서 주로 치료법을 다 찾아왔고 그런지 지금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백신 주사 안 맞은 지 25년이 넘고. 왜냐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직장에서 은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해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백신 주사를 이제 독감 중국에서 시작된 독감 그게 뭐 돼지로부터 시작됐다나 했는데 그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우리 기관에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간호원들도 직원들이에요. 간호원들 한 6명이 있었어요. 우리 기관이 하다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주사 맞고 근데 사무실에 있으면 쥐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앉아있기도. 그래서 내려가서 주사 맞고 멀쩡했죠. 주사 맞고 이제 올라와서 한 오후 1시쯤 맞았나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올라와서 이제 또 일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한 30분 지났나 조금 그랬는데 목이 이상해요. 목속이. 근데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있어요. 과거에 독감 걸릴 때 아니면 감기 걸릴 때 첫 증상이 난 목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게 있지 이랬어요. 그렇고 그냥 왜 멀쩡했었는데 독감 주사 맞고 나서 왜 내가 이런가를 했는데요. 그 독감 주사를 맞고요. 그 독감을 앓은 거 있죠. 2주도 넘게.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독한 독감인지 그래서 독감이라 그러는지 하도 독한 감기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독감은 인플루엔자고 그냥 보통 감기는 그냥 콜드라고 여기서 그러지만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독한 감기라서 독감이라 그러는구나. 근데 그걸 앓고요. 내가 음식 냄새도 못 맡고 냄새도 하나 맡을 수 없고 미각도 다 사라지고 후각 사라지고 이거 완전히 입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차다 뜨겁다 이것뿐이에요. 입맛을 다 이런 거예요. 음식 마시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러니까 입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억지로 먹었죠. 출퇴근해야 되니까.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매일 이제 5일간. 그랬는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주 그때 내 자신의 맹세를 했어요. 내 자신하고 죽는 그날까지 내가 백신 주사는 절대로 안 맞기로. 그게 마지막 주사 맞은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2002년 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의사들이 하는 그 지시 꼭 잘 따르고 또 정부에서 권하는 백신 주사 꼭 맞고 매해 또 독감 주사 예방 주사 꼭 맞고 그걸 잘 챙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뭐 코로나 백신 주사도 3개 맞고 맞으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영원히 좋은 그 백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6개월 정도 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또 맞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많이 맞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고 계세요. 근데 한국은 그게 법적으로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또 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미국은 크다 보니까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주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강원도 뭐 경기도 할 적에 도 여긴 state라고 하거든요. state.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 이름이 메릴랜드예요. 그 여자 이름 메리 그리고 랜드 땅 할 때 랜드 메릴랜드.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State of Maryland 이렇게 돼요. 여기에 주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한참 이제 난리 났을 때 이 주에서는 주 정부가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법적으로 이거를 다 맞게 하느냐, 강제성을 띄고, 아니면 자신이 원해서 맞게 이렇게 다 무료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난 안 맞았어요. 우리 남편 안 맞을 거냐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죠. 우리 남편은 3개나 맞았어요. 3개 맞고 나서 좀 건강이 그 주사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하여튼 좀 안 좋아졌어요. 자꾸 숨 쉬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의사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더니 아파서 그냥 그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병원이 아니라 클리닉이 있어요. 그냥 의사 하나가 사무실 이렇게 이제 비서들 두고 차려놓고 하는데, 거기도 웬만한 기구들은 다 있죠. 이제 진찰하고 뭐 이런 거. 그렇지만 대병원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내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산 데서 왜 약속을 안 하냐 그랬죠. 의사한테 가보라고. 무슨 약을 좋은 거 줄지도 모르지 않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주말엔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로 약속을 하면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이제 나는 그때가 봄이니까 꽃들 이름 꽃들 그 비디오 찍으려고 그 마당에, 빌딩 마당에 나가서 이제 비디오 한참 찍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여자가 저기서. 그래서 보니까 그 빌딩 바깥에서 그 여직원이 날 부르더라고. 한참 찾았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 끝났대요. 진찰이. 당신이 들어와야 된대, 나보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의사하고 뭐 우리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사가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자기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진찰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게 돼 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뭐가 이상하길래 큰 병원으로 가는. 근데 큰 병원도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약속 없이 가려면 이머전시로 가야 돼요. 이머전시.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안 하고도 들어가서 자기 차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니까, 여기는 응급실 가면요 다 컬럭컬럭해요. 기침하고 뭐 다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있고. 정말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요, 님들 마스크 꼭 하고 가세요. 권합니다. 마스크 꼭 하세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남편이 이제 기다려야 되죠, 차례를.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게 트리거 됐는지 모르지만 남편 마음을 막 통증을 느끼며 몸을 비틀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차를 기다리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얌전히 병원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미국은 법이 무서워요. 한국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그 창고에 가서, 그 카운터에 가서 이제 간호원들이 주로 앉아 있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굉장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몸을 비틀고, 근데 저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저래다가 어떤 일을 일어나고 저 사람 만약에 저기서 죽는다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기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순서대로 온 대로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구한테, 어떤 남자 직원한테 얘기하더니 또 젊은 남자가 어디로 사라지더니 일로 오라래더라고요. 그렇고 의사가 이 사람을 어떤 방으로 가고 의사가 이 사람을 진술했어요.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 같은 게 인터넷에 있고 쓸만한 게 있으면 난 그걸 다 기억하고 난 노트 해놔요. 무료예요, 무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 잘 쓰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놓고, 근데 내가 일단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좀 아픈데 지금 보면 안 되네요. 이러면 차례대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주로. 근데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저걸 기다릴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저렇게 아파하는데 저 사람을 먼저 보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의사가. 그랬더니 이렇게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러다가 저 사람 저 자리에서 죽는다고 가정하면
당신들이 책임지겠냐 이랬어요. 간호원이에요,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의사를 못 봤다면 내가 고소할 수 있어요, 병원을.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숨 넘어간다면 고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저기 남자 직원한테 얘기하더니 남자 직원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저기 내가 잃어보니까 의사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쪽으로 들어오라더니 우리 남편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진찰 받고 그래갖고 이제 나오더니 난 그냥 뭐 집에 약을 주든지 집에 가라 그럴 줄 알았더니 입원실을 정해가지고 그땐 독방인데 글로 보내줬어요. 입원실로. 그래서 입원해서 뭘 자세히 뭘 또 조사할래나 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건강했으니까 골프도 치고 이제 은퇴하는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갈 때 되면 하느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심각하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도 우리가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보면 또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뜨고 뭐가 달라질 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확 이렇게 머릿속에 탁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이게 그냥 뭐 이따가 뭘 하든지 뭐 이렇게 이따가 미안하다 그럴까 저 사람한테, 아니면 뭐 내가 잘못했다래나, 아니면은 용서를 해주는 건가, 아이 모르겠다, 뭐 내일 생각해서 뭐 이런 게 있죠. 우리는 그냥 인간이거든요. 이제 조금 차이는 있긴 있지만 우리가 무슨 슈퍼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We are only man, not superman. 누가 쓴 그 글인지 몰라요. 그게 저기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조지 버나드 쇼는 풍자가였죠. 님들도 알듯이. 그 사람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묘비에 영국에 이제 묻혀있는데 그 사람 영국 사람이니까 거기 묘비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색이라는 거죠. 묘비에 이렇게 써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써 있는데 미적거리다가 이 꼴이 뭐야? 그게 그 묘지 그 사람 묘비에 적힌 글이에요. 미적거리다가 이 꼴이 뭐야? 얼마나 심각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습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한 심각한 의미가 담긴 말 같아요. 내게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그래 남편이 그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반, 3일 지나고 금요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들어가서 월화수목, 그러면서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오후에 입원해서 화수목, 그러니까는 3일 지나고 화수목 지나고 금요일 새벽에 3시에 세상을 떠난 거 있죠. 아유,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걸 내가 7시간 동안 몰랐어요. 왜냐면은 내 전화가 이 사람이 병원에 가기 전부터, 열흘 전부터 그때 전화가 안 울려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이 나를 만나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전화를 그렇게 해도. 그러면 안 울렸다고 내가 그러면 전화가 왜 안 울리냐고. 그러면 볼륨을 보면 다 켜있죠. 맥시멈으로. 그래서 이제 AT&T 그 전화국에 전화했어요. 그 전화. 그때는 거기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뜻이요, 이야, 내가 놀랍습니다. 살면서 하느님의 오묘한 뜻은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만 하고 마음을 열고 살면요, 뭐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걸 다 받아들일 마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면요, 주셔요. 그 어떤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이런 질문이 있어.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가 그렇게 안 올리게요. 이야,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의 그 진심,